제가 금일 설명드릴 내용은 파이오링크 침해 사고 대응 서비스인데요. 영어로는 파이오링크 레피드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침해 사고 대응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회사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해 사고 대응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피해 기관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중요 침해 사고인지 아닌지 법령을 검토를 하게 돼요. 이 법령을 검토를 한다는 거는 피사나 국정원이나 경찰 쪽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신고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중요 침해 사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침해 사고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피사가 전문으로 합동 조사반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수행을 하게 되죠. 그 주요 침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분석관이 직접 분석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라든지 메모리 분석, 현장이라든지 원격 분석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여기에 보시는 이런 내용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PC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네트워크 악성 코드에 대한 여부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로그가 있기 때문에 로그 분석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휘발성 데이터랑 비휘발성 데이터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분석을 다 끝내게 되면은 조치 요청이라든지 보안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사 쪽에서는 이 내용을 기반으로 CLC를 차단하거나 악성 코드를 치료를 하는 이런 일반적인 침해 사고 대응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직을 해서 처음에 업무를 할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좀 노련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받았을 때 이게 업무 자동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업무 자동화가 가능하면은 이거를 내가 일일이 할 게 아니라 업무 자동화를 통해서 좀 더 편리하고 빠르게 업무를 수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수동으로 이거를 분석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업무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업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자동화할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만든 게 PRR 서비스고요. IR 헌터와 AR 헌터로 이제 나누어서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IR 헌터는 인시던스 리스폰스라고 해가지고 악성 코드를 탐지하는 에이전트고요. AR 헌터 같은 경우에는 포렌식, 그러니까 침해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악성 코드가 아니라 침해 사고 원인을 규명을 하는 침해 경로를 파악을 하는 포렌식을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된 아티팩트 리스판스 헌터라고 해가지고 아티팩트 수집 에이전트 이렇게 두 가지를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업무를 할당을 받고 침해 사고 조사를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개발을 했는데 이게 개발을 하고 나니까 고객사의 니즈가 달라졌어요. 어떤 니즈냐면은 침해 사고는 당하지 않았는데 우리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는 서버라든지 PC가 있는 건 아닌지 검사 요청을 하는 고객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르게 시장에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비율로 보면은 거의 한 8대2, 7대3 정도로 요 침해 흔적에 대해서 좀 많이 요청을 하시는 고객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신 거죠. 운영을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이게 내부에 침해당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생각보다 침해 사고보다는 이 흔적 조사 쪽에 많이 이제 니즈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IR 헌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악성 코드를 탐지를 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윈도우와 리눅스, 유닉스 계열로 이제 나눠져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서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닉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운영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닉스 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분투 계열과 이제 센트 계열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뉘어서
이제 고객사의 시스템에 따라서 제공하는 에이전트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AR헌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렌식을 수행하는 이제 아티팩트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이제 아티팩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윈도우 계열과 믹스 계열로 이제 분리를 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신고 절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심플해요. 고객사가 침해 사고 요청을 하면은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던 에이전트를 보내줍니다. 그럼 고객사는 그 에이전트를 실행해서 나온 결과만 저희한테 보내주면 돼요. 되게 심플하죠.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보내드리면 그냥 실행만 하면 돼요. 실행하고 결과 나온 거를 저희한테 보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보고서를 드립니다. 악성 코드는 어떤 악성 코드가 감염되어 있고 침해 원인은 이런 침해 경로로 침투를 했다.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타임라인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되게 심플하죠. 침해 사고가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단순하고 쉽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 심플 퀵 빠르게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